눈 치료, 우리가 눈이 불편해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눈 치료와 한약 그걸 복용하게 됩니다. 눈 치료의 한약, 이 한약을 어떻게 눈 치료의 약을 쓰는가, 또 어떤 성분을 쓰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눈 치료에 대한 한약은 우리가 성분으로 쓰는 게 아니라 효능으로 쓴다. 효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조상 대대로 약초를 먹어보고, 신농본초라고 해서 신농시서부터 아주 오랜 시절 부터 자연의 약재들을 직접 먹어보면서 효능을 알아낸 겁니다. 효능을 알아내면서 그것이 체계화되고, 그 체계화돼서 효능이 입증된 것들이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농본초, 그 이전서부터 사람들이 체험으로 이 약을 먹으니까 어디에 좋다, 이 약을 먹으니까 어디가 나섰다, 이 약을 먹으니까 눈이 충혈되고 따갑고 아팠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좋더라, 그런 것들을 효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인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한약재는 우리가 이 어떤 성분을 유효 물질을 빼서 이 성분을 빼서 눈충혈이나 눈의 염증에 쓰는 그런 개념으로 쓰게 되면 인체에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더 셀지 몰라도 한약 전체를 치유하는 것보다, 한약 전체를 먹는 것보다 어떤 성분만, 인삼의 어떤 성분만, 사포닌만 빼서 인삼의 이 에너지를 보호하는 효과를 좋게 하자, 기운을 보호하는 효과를 더 좋게 하자. 그런데 사포닌만 쓰는 것보다 인삼 전체를 먹거나, 홍삼을 만들어서 먹거나, 또 더 쪄서 흑삼을 만들어서 먹거나, 전체를 먹는 것들이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먹게 되면 빠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꼭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먹게 되면 음식 전체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일부 성분만 빼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또 오랫동안, 또 지금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거니까 이 약은 어떤 체질에, 어떤 병증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된 것들을 먹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에서 자라는 겁니다. 자연에서. 약재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빨간색을 띠는 경우, 노란색 띠는 경우, 파란색 띠는 경우, 다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 이 식물의 색이 있게 됩니다. 색과 기와 미를 봅니다. 약을 쓸 때. 그 다음에 효능을 봅니다. 그 약초의 색이 어떤 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그러면 약재의 효능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약재의 맛이 어떤 맛인지, 신맛인지, 쓴맛인지, 단맛인지, 매운맛인지, 짠맛인지에 따라서 약재의 효능이 또 유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향기, 어떤 향기가 나는지, 구린내가 나는지, 매운 냄새가 나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색과 기와 맛과 효능, 그래서 그 약재들이 인체에 어디에 가서 작용이 되는지, 이게 체계화된 것들이 한약재에 우리가 쓰는 본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약재를 본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체계화돼서 처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사람 몸도 에너지, 사람의 형체가 있지만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에너지, 또 자연에서 자라나는 풀뿌리, 우리가 약초, 한약의 성분이 되는 약초도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게 되면 사람은 병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기운을 자연에서 취해서 먹는 것이 한약재의 개념입니다. 한약재를 복용하고 간이 안 좋다든가, 병원에서 간이 안 좋으니까 한약 먹지 말라고 그랬다든가, 그런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약재 모르는 사람들이 캐서 먹거나 자기가 약재에 대해 효능이나 성분이나 기와 미와 색과 효능, 또 조상대대로 먹어왔던 공부하지 않은 한약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또 처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마구 캐서 뭐가 좋다더라 해서 마구 먹었을 때 그런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은 약 자체가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되고, 모든 독도 잘만 선택해서 먹게 되면 약이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오랫동안 공부한 의사, 한의사가 판단해서 약재를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간에 무리가 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콩팥에 무리가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약을 우리가 뭘 먹으면, 우리가 음식은 성질이 평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평하다는 얘기는 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음식입니다. 뭐 많이 먹어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는 겁니다. 매일 쌀밥 먹고 뭐 현미 먹고 보리밥 먹고, 우리가 음식이라고 된 것들은 치우침이 없는, 우리가 매일 먹어도 되는. 그렇지만 자연의 약재들은, 약재라는 것은 성질이 있고 기가 있고 향기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니까, 우수를 먹으니까 무릎 관절에 좋다더라, 뭐 뼈가 부러졌을 때 속단을 먹으니까 뼈가 빨리 붙는다든가. 한약재 자체가 이름입니다. 효능 자체가 이름입니다. 속단, 부러진 걸 이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속자, 부러질 단자. 골쇠보, 이것도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빨리 붙게 하는 약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약재에 대해서 성분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무슨 효능, 어떤 성분만 빼서 이 약을 한약재로 만들거나 그런 시도들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를 먹는 것보다 못하고, 자연의 그대로 약재를 먹는 것보다 못하고, 또 우리가 이 약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부가 충실한 한의사에 의해서 처방이 된 거라면 잘 복용해도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듯이 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것이, 의사가 한약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한약재에 대해서 당귀가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한약재를 먹지 말라고 의사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병원에서 먹지 말래요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지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지한 행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야가 다르고 공부한 게 다르고, 한약재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그런 연구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밤을 새서 시험을 치른 공부를 한 사람들을 하고, 분야가 다른 거, 해부 중심으로 인체를 보는 사람과 인체를 에너지적인 기혈수라는 에너지적인 성분의 개념으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같은 인체를 보더라도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쓰는 것도 성분 위주의 아스피린, 뭐 해열제, 뭐 판피린, 어떤 화학물질, 유기화학물질을 모아서 성분을 먹는 거와, 자연의 약초, 풀뿌리 산에서 캐다가 시쳐서 조상대대로 먹어왔던 것, 그런 것들을 약으로, 그것도 옹기약 단계에 데려서, 뚝배기에 데려서 약을 먹는 것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약재에 대해서 자연의 약재고, 우리는 자연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고, 자연과 멀어지게 되면 병이 걸리는 거고, 자연의 약초의 힘을 빌려서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한의학에 대한 약 복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